자, 여러분, 요즘 참 논란이 많죠. 보육교사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때려서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막 아이가 붕 떨어져서 나가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막 분노하고 부모들이 또 막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막 주먹으로 아이 얼굴을 때린다든가 심하게 체벌 주는 보육교사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혹자들은 뉴스나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보육교사의 자질을 강화해야 된다. 참 그게 어폐가 있어요. 자질을 어떻게 강화할 건데요? 대학 나오면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자질이 더 나은가요? 자질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보육교사의 문제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뭐 공무원, 뭐 또는 회사 직원들, 사회 곳곳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마음 공부 외에는 바꿀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육교사가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보육교사가 시집가서 자기 애 낳으면 안 때리고 잘 키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자기 애가 아니니까 안 때리지. 그러면 자기 애 때려서 죽게까지 한 부모들은 뭡니까? 그 비정한 부모는. 계모라서 그렇대요. 계모 중에서도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 계모도 분명히 있어요. 계모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친자식을 때리거나 바보 만들거나 죽이거나 하는 부모도 있다고요. 부모만 그런가? 자식 중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창피해서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저한테도 가끔 전화 와요. 재작년엔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전화 한 통 받았죠.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구타한대요. 그래서 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0이 넘었대요. 50 가까이 됐대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러면 얼른 경찰에 얘기해서 보호를 요청하세요. 이분은 70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자식을 어떻게 고발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홍군형을 내야 된다고. 늙은 부모를 때리는데 맞고 살 거냐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사회적 저명인사래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라 자기 아들 인생이 망가지고 그러면 자기 인생까지 같이 나락으로 추락하니까 본인은 그렇게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 마음 공부도 오고 싶은데 가면 고칠 것 같은데 왔다가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런데 발작하는 식으로 어느 날 꼭지 돌면 술 먹고 오면 막 닥치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없던 병명이, 요새 부르는 병명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다 넘치는 사회가 됐어요. 뒤에서 차들이 올 때 빨리빨리 돌지 않으면 막 크락션을 울려대고요. 심지어는 창문 열고 막 욕을 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기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 마음을 분노로 표출하는 사회가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보다 약하면 그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인간의 무의식을 모르는 분이에요. 무의식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거가 없어요. 그렇게 분노가 심한 분은 내 자식이라도 개패듯 때릴 수 있어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 때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안 때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 들고 내가 힘이 세지고 부모는 늙어서 약해지니까 나보다 약하잖아. 때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음 공부가 안 된 사회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사회죠. 인간답지 못하다는 말은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동물 수준. 동물은 어떤 수준인가요? 약육강식. 나보다 힘세면 꼼짝 못하고 나보다 약하면 때려, 밟아.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인간다운 세계는 평등해야 돼요. 내 아이가 나보다 힘이 없다고 무시해서 기분 나쁘다고 때리거나 혼내키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동물 수준이죠. 부모가 나보다 힘이 없어졌다고 돈 못 번다고 늙었다고 때리면 인간 수준이 아니죠. 동물 수준이죠. 어떤 인간도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은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첫째, 사회적 구조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구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뇌,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일반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관념이 잘 안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왜?
여러분 뱀장어가 학교 가서 시험 봤는데 수학 점수가 70점 나와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황소가 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 했는데 암소가 막 바가지 긁어서 열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동물은 단순해요. 그냥 먹고 싸고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끊임없이. 하다못해 유치원생들도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가야 되고. 모든 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잘 찰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가. 그걸 적절하게 몸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억압하잖아요. 자기의 감정 표출을 하는 인간은 미성숙한 인간. 그리고 가식적으로나마 이렇게 굽히는 척을 해야 좋아하는 사회.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은 많은데 그걸 해소할 길은 없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 가둬놓고선 계속 머리에다 주입식 교육시키고 1, 2등을 다투는 경쟁을 시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쌓여서 배출은 안 되고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한꺼번에 올라오면 이게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훅 터지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가 그래서 생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약한 사람은 짓밟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굽히는 게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동물적인 것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하는 짓이라는 거를 몰라요. 왜? 마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평등한 이 마음 공부를 해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음 공부란 여러분 마음으로 모든 걸 하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자기의 행위나 모습과 말과 행동이 아름다움과 얼마나 아름다운가 수치스러운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짓은 다 버리게 되고 아름다운 행동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내 모습을 보는 게 바로 에고의 모습을 보는 게 바로 마음 공부인데 현대인들이 소수를 빼고는 거의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의 출세라든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학교 공부를 위주로 해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격과는 무관하죠. 보육교사의 인격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한. 모든 사회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인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인격에 따라 어떤 지위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든 지식으로 그 지위가 부여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또 대학 교수님들이 제자를 성추행, 성폭행하고 또는 제자들이 자기보다 아래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없이 약하잖아. 말을 안 들으면 학점을 덜 주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존재니까 많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시키고 모욕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행동을 시키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참고 하게끔 하는 어떤 자기가 우위를 점하는 권력으로서 누르는 그런 행위들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또 뉴스 같은 데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분들을 욕할 수 없어요. 대학 교수 그분들도 지식은 많지만 인격 도야를 위한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행동이 수치스럽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새 또 한참 이슈되고 있는 항공기 회항시켜서 무리를 빚고 있는 그분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받은 대로 주는 법이죠. 살면서 수치와 모욕과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삶에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보육교사도 아이를 때렸던 보육교사도 자라면서 엄마한테 반드시 맞았거나 주위 사람한테 맞은 경험 정보가 있어요. 맞은 놈이 때립니다. 그거는 분별심으로 내 자식이니까 안 때리고 남의 자식이니까 때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은 그냥 받은 걸 그냥 줘요. 수치를 당한 에고는 남을 수치 주고 폭력을 당한 에고는 폭력을 주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 거 남의 거 상관없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수치당한 놈, 폭행당한 놈, 무시당한 놈, 미움받은 놈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놈이 반드시 받은 대로 돌려주는데 머리로 그렇게 해야지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피드백으로. 미움을 엄청 당한 분은요.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이 늘 미워하죠. 그래서 또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미움을 주고 이게 반복돼요. 질투를 엄청 당하고 자란 사람은 남을 계속 질투해요. 그래서 또 질투당하고 이 반복이 무의식적인 작용이에요. 이 고리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여러분 머리의 공부로 되지 않죠. 자기의 그 미워하는 모습, 폭력적인 모습, 질투하는 모습, 배신하는 모습, 그 동물적으로 남을 무시하고 약자를 짓밟는 그 모습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보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리의 악순환이 끊어져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마음 공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들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뭐 처벌 기준을 강화한대요. 그 보육교에서 한 명 한 명 따라다니면서 엄마들이 계속 볼 겁니까? 그리고 계모들 따라다니면서 계속 볼 거고, 엄마 아빠도 심지어 자기 자식을 심하게 때리는 분 어떻게 골라낼 겁니까? 대학 교수 자질 문제를 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봅니까? 시험 성적으로밖에 평가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인격 도야를 시키는 이 마음 공부를 중시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만든들 법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속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남을 무시하고 폭력을 쓰며 나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고 강한 존재 앞에서는 비굴한 그 모습,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걸 알아서 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꿀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보고 감동받게 돼요. 아, 저게 참 멋진 삶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알게 되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세상을 감동시켜서 점점 확장될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시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세상의 촛불과도 같은 존재죠. 촛불이 하나일 땐 약하지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온 우리를 환하게 비춥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죠. 마음이 발달한 민족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 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각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한다면 사회 전체가 정화될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마음 공부에 아직도 뜻이 없는 많은 분들 변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마음 공부를 안 하면 해결 안 될 커다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만이 각자 개인의 치유와 가족의 치유와 가정의 치유와 국가와 민족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